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려던 순간 이지혁 이름 옆 생년월일이 딱 한 글자처럼 어긋나 있었는데요. 그게 이 집을 지옥으로 몰고 갔던 오진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병원은 처음엔 검사 결과가 나빠졌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지은호는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 더 무서웠고요. 익숙하다는 건 누군가가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눌러왔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김다정이 그날은 달랐어요. 울지 않았고 사과도 안 했고 대신 묻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김다정은 의사한테 감정으로 매달리는 대신 서류를 들이밀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CT, 촬영 시간하고 담당 방사선사 이름이 뭐예요? 의사가 순간 멈칫해요. 그 멈칫이 답이죠. 김다정은 바로 이어서 묻습니다. 이거 환자 번호는 왜 2개예요? 그제야 병원 쪽이 서둘러 말을 바꿔요. 어머님, 동명이인이 한 분 더 계셔서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동명이인이라는 단어는 실수처럼 들리는데 실수로 사람 인생을 갈아버릴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결정타는 생년월일이었어요. 이지혁과 똑같은 이름, 그리고 웃기게도 생년월일이 한 자리만 다른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검사 동선을 탔던 거예요. 병원 측에서 CT 파일이 바뀌었고 그 바뀐 파일이 이지혁 이름으로 올라가면서 이지혁은 수술 직전까지 끌려갔던 거죠. 김다정은 그걸 듣는 순간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오를 줄 알았는데요. 이상하게 더 조용해졌어요. 조용한 게 무서운 엄마 있잖아요. 김다정이 딱 그 얼굴이었어요. 김다정은 병원장 면담을 바로잡고 이식 코디네이터, 영상의학과 책임자, 원무과 팀장까지 한 방에 앉혀요. 실수였다고요? 그럼 그 실수가 내 아들 심장을 10번 했는데요. 김다정은 한 문장씩만 던지는데도 사람들이 숨을 못 쉬어요. 병원은 수습하려고 정말 죄송합니다를 반복하지만 김다정은 그 사과를 받지 않아요. 대신 묻죠. 이 실수, 정말 실수 맞아요? 아니면 누가 손 뗐어요? 병원은 당연히 부정해요. 근데 그 부정이 이상하게 빠르고 매끄러워요. 그게 더 수상하죠. 지은호는 옆에서 그걸 보고 깨달아요. 병원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누군가의 이름은 지켜주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 오진이 아니라 오진이 생길 수 있게 만든 구조가 있다는 느낌요. 그러던 중 이지혁은 결국 수술이 아니라 약물 치료로 방향이 바뀌어요. 정확히는 강한 약으로 심장 부담을 줄이고 생활 패턴을 강제로 바꾸는 치료예요. 당장 수술이라는 공포가 사라지니까 집안 공기가 확 바뀌는데요. 문제는 그 공포가 사라졌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포가 빠진 자리에는 항상 다른 게 들어오죠. 죄책감, 의심, 그리고 어이없는 현실감 같은 거요. 이지혁은 회복 속도가 빨라요. 원래 심장이 수술을 해야 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람은 기쁘기보다 먼저 허탈해지거든요. 이지혁은 지은호 앞에서 웃으면서도 말끝이 자꾸 끊겨요. 나 우리가라는 말을 하다가 멈춰요. 지은호는 그걸 알아요. 이지혁은 살아서 다행인 게 아니라 그동안 지은호를 밀어낸 시간이 너무 잔인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지은호는 손을 잡고 말합니다. 이제 그만 숨겨. 오진이든 뭐든 우리 둘이 같이 겪었잖아. 여기서 이지혁이 처음으로 가족적으로 확 들어가요. 지은호랑 급하게 상견례 잡습니다. 정말 급하게요. 회복했다고 하자마자요. 이지혁은 평소 같으면 체면부터 챙겼을 텐데 이번엔 달라요. 시간 없을까봐가 아니라 시간을 뺏길까봐 서두르는 거예요. 누가 또 끼어들기 전에요. 상견례 날 김다정은 단정하게 앉아있는데도 눈은 늘 주방 쪽을 봐요. 누가 들어오나, 누가 듣나, 누가 끼어드나. 김다정은 이제 웃는 얼굴로도 감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반대로 지은호 엄마는 겉으로는 따뜻한데 속으로는 꽉 조여요. 우리 딸, 그동안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를 말하면서도 이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단번에 느껴요. 상견례는 인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집안 공기를 읽는 자리니까요. 엄마들끼리 따로 차 한잔 하는데요. 그 대화가 진짜 현실적이에요. 김다정이 먼저 말합니다. 저는 솔직히 결혼이 무섭습니다. 상대가 놀라서 회복됐다면서요 하는데 김다정은 미소도 없이 대답해요. 몸이 회복됐지.
이 집이 회복된 게 아니잖아요. 지은호랑 이지혁은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둘이 손잡고 웃어요. 진짜로요. 오진이라는 지옥 같은 사건이 끝나고 정상적인 미래가 갑자기 눈앞에 펼쳐지니까 사람은 잠깐 행복해져요. 그래서 둘은 결혼 준비를 미친 듯이 시작해요. 웨딩홀, 드레스, 스튜디오, 청첩장. 미루면 또 뺏길 것 같아서요. 이지혁은 약 먹는 시간도 알람 맞춰놓고 지은호는 일정표를 벽에 붙여요. 두 사람이 처음으로 평범한 커플처럼 바빠져요. 근데 그 평범함을 이 집안은 못 견뎌요. 김다정이 결혼 준비표를 보다가 멈춰요. 웨딩홀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눈에 익어요. 병원에서 보던 외부 협력 도장과 모양이 비슷해요. 완전히 같은 건 아닌데요. 이상하게도 같은 조직의 냄새가 나요. 김다정은 소름이 쫙 돋아요. 이게 우연이라기엔 너무 절묘하죠. 김다정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려요. 이게 결혼식장까지 들어왔다고. 그날 밤 이지혁에게 병원에서 전화가 와요. 환자분, CT 재확인 요청이요. 이지혁은 순간 숨이 막혀요. 지은호가 옆에서 그걸 보고 얼굴이 굳고요. 오진이면 끝나야 하는데 왜 재확인이냐? 재확인은 실수 정리가 아니라 새 판짝일 수도 있잖아요. 지은호는 그때 처음으로 짜증을 내요. 근데 이 짜증이 연애 짜증이 아니에요. 현실이 미쳐서 미치는 짜증이에요. 지은호가 말하죠. 아 진짜 지금 우리 결혼 준비 중인데 지금 쟤네들 때문에 미치겠어. 그리고 그 말이 방아쇠가 됩니다. 왜냐면 지은호가 쟤네들이라고 말한 순간 이 싸움의 대상이 확실해지거든요. 병원 실수? 아니에요. 누군가의 개입. 그게 더 크죠. 지은호는 그날부터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동시에 전쟁 준비를 시작해요. 웨딩홀 상담 받다가도 병원 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드레스 피팅 가기 전에 병원 전화 로그를 체크해요. 웃긴데 슬퍼요. 신부가 웨딩보다 의무 기록에 더 예민해진다는 게요. 이때 고성이는 조용히 돌아옵니다. 뉴스처럼 크게가 아니에요. 이 집안에서 제일 무서운 방식으로요. 사람들의 불안으로요. 고성이는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대신 결혼준비업체 쪽에 이상한 소문이 돌게 만들어요. 신랑이 큰 수술을 앞둔 사람이래. 집안에 문제 있다더라.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니어도 사람을 흔들죠. 특히 계약서, 일정, 하객 리스트 같은 게 엉키기 시작하면 결혼 준비는 순식간에 지옥이 돼요. 결혼식 한 달 전 웨딩 플래너가 지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죄송한데요. 예약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지은호가 심장이 철렁해요. 왜요? 플래너가 말을 흐립니다. 사정이 좀 윗선에서 윗선. 그 단어가 나오면 끝이에요. 누가 이걸 만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지혁은 그때 처음으로 폭발해요. 예전에 이지혁이면 웃으면서 넘기고 뒤에서 처리했을 텐데 이번엔 달라요. 이지혁이 말합니다. 나 이제 안 숨겨. 나 살아있고 결혼할 거고 약으로도 회복했어. 근데 왜 자꾸 누가 내 인생을 만지는데? 지은호는 이지혁 손을 잡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식은 결혼식이 아니라 선언이야. 우리 둘이 이제 안 흔들린다는 선언.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김다정에게 병원에서 또 연락이 와요. 이번엔 더 노골적이에요. 어머님, 환자분 기록 정리 중인데요. 동명이인건이 외부 감사로 넘어갈 수도 있어서. 김다정은 웃음이 나와요. 외부 감사. 지금 와서? 김다정이 조용히 물어요. 외부 감사가 누구예요? 상대가 잠깐 침묵해요. 그 침묵이 또 답이에요. 김다정은 전화를 끊고 식탁 위에 결혼식 자료를 한 장씩 펴놓습니다. 청첩장, 문구, 홀 계약서, 병원 진료 기록. 다 다른 종이인데요. 김다정 눈에는 다 같은 종이에요. 사람을 조종하는 종이. 김다정이 낮게 말해요. 결혼식 날 반드시 한번 터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터뜨리고 시작하자. 지은호는 숨을 삼키고요. 뭘요? 김다정이 대답합니다. 진실. 오진이 왜 생겼는지, 누가 이 지역을 흔들었는지, 결혼식장까지 왜 들어왔는지. 마지막은 이렇게 닫히면 딱 그 느낌이에요. 지은호가 웨딩드레스 피팅을 마치고 거울 앞에 서 있는데 휴대폰으로 사진 한 장이 와요.
보내는 사람은 또 그 번호고요. 사진은 병원 CT 화면 캡처예요. 그리고 그 캡처 아래 자막처럼 적혀 있어요. 바뀐 건 사진만이 아니야. 결혼식도 바꿔줄까? 지은호는 그 문장을 보고 웃어요. 눈물 나서 웃는 게 아니라 진짜 열받아서 웃어요. 그래, 바꿔봐. 이번엔 내가 너희를 바꿔줄게. 결혼식장 거울 앞에서 지은호가 그 문자 한 줄을 보고 웃은 건데요. 그 웃음이 진짜 무서운 종류였어요. 사람은 보통 무너질 때 울잖아요. 근데 지은호는 그날부터 울지 않고 계산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지역을 살리려고 계산하던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지역이 살아있는 인생 자체를 지키려고 계산을 해요. 지은호는 드레스 매장 밖으로 나와서 김다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진짜로 들어왔어요. 결혼식까지요. 김다정은 잠깐 숨을 고르더니 되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해요. 지은호야, 넌 지금부터 모르는 척해. 모르는 척하면서 더 크게 준비해. 김다정이 이런 말할 때는요, 감정이 아니라 전투 모드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이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은 회복했다고 하지만 약물 치료라는 게 멀쩡해 보이게 만드는 대신 사람을 더 예민하게 만들거든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오면 예전 같으면 숨기고 버텼을 텐데 이번엔 숨길 여유가 없어요. 게다가 결혼 준비라는 건 모든 일정이 타이트해서 숨길 틈이 없어요. 이 지역은 지은호한테 말합니다. 나 이제는 안 피할게. 근데 진짜로 내 인생에 누가 손대고 있으면 내가 먼저 잘라낼 거야. 지은호는 그 말이 고맙기도 한데요. 동시에 무서워요. 이 지역이 잘라낸다고 할 때는 감정이 아니라 관계를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해버릴 수 있으니까요. 지은호는 그래서 이 지역 손을 잡고 웃는 얼굴로 말해요. 잘라내는 건 내가 할게. 너는 지금 살아나는 거에만 집중해. 그날 밤 진짜 이상한 일이 연달아 터져요. 먼저 결혼식장 쪽에서 연락이 와요. 처음엔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신랑 측에서 요청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지은호가 바로 물어요. 신랑 측이요? 저희는 둘이 같이 진행하는데요. 그럼 상대가 당황해요. 아, 그게 본인 확인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지은호가 딱 감을 잡아요. 누가 이 지역 이름을 이미 쓰고 있다는 뜻이죠. 지은호는 담당자한테 묻습니다. 요청 내용이 뭔데요? 그쪽이 말해요. 하객 동선 보안 강화, VIP 출입구 사용, 그리고 신부 대기실 위치 변경. 신부 대기실을 바꾸는 이유는 하나예요. 신부를 격리하려는 거죠.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웃음이 사라져요. 지금 쟤네들 때문에 미치겠어가 아니라 쟤네들 진짜 사람을 가지고 논애가 되는 순간이에요. 지은호는 바로 웨딩 플래너한테 요구해요. 요청 들어온 번호, 이메일, 요청서 원본, 시간, IP 로그까지 다 달라고요. 웨딩 플래너는 처음엔 그건 어렵다고 하는데 지은호가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럼 계약 파기할게요. 법적으로는 제가 유리해요. 현실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 말 듣고 웨딩 플래너 태도가 바로 바뀝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그 사이 김다정은 병원 쪽을 뒤집기 시작해요. 김다정은 원무과로 전화해서 영상 파일 바뀐 과정 기록을 요구하고 영상의학과의 파일 접근 로그를 요구해요. 병원은 규정상 어렵다며 막는데요. 김다정은 울거나 화내지 않아요. 그냥 딱 말해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민원 넣고 언론 접수하고 법률 대리인 붙일게요. 어느 쪽이 더 번거로워요? 병원은 이런 사람한테 약해요. 왜냐면 감정으로 매달리는 사람은 달래면 되는데 절차로 들어오는 사람은 못 달래거든요. 그런데 더 소름인 건 병원에서 한 발 빨리 움직여요. 병원장 쪽이 김다정에게 면담을 요청하면서 슬쩍 이런 말을 흘립니다. 오진 거는 내부 감사로 정리될 겁니다. 김다정이 묻죠. 내부 감사요? 외부 감사라더니요. 병원장이 순간 말을 멈춰요. 김다정이 그 표정을 보고 확신해요. 병원 안에서도 말이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누가 위에서 조율하고 있는 건데 조율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거짓말을 섞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이 지역 쪽에서 또 한 번 터져요. 이 지역한테 동명이인 당사자의 보호자가 연락을 해온 거예요.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병원이 실수한 건데 왜 환자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누군가가 노리는 그림이에요. 피해자끼리 싸우면 실수 만든 사람은 빠져나가거든요. 이지혁은 그 전화를 받고 순간 멍해져요. 지은호가 옆에서 물어요. 무슨 전화야? 이지혁이 대답을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대답하면 지은호가 또 위험해질까 봐요. 지은호는 그 눈빛을 보고 바로 알아차립니다. 또 숨기지. 근데 나 지금 숨겨지면 더 미쳐. 지은호는 그 말하면서도 숨을 깊게 쉬어요. 감정으로 터지면 누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니까요. 그때 박진석이 움직여요. 박진석은 이지혁이 결혼 준비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그걸 축하하려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박진석은 이 결혼이 흔들리면 누구에게 이득인지를 먼저 계산하는 사람이거든요. 박진석은 웨딩홀 쪽에 직접 전화를 합니다. 딱 한마디만요. 신랑 요청은 나한테 확인해. 회장이라는 단어가 현실을 바로 바꾸죠. 웨딩홀 쪽이 그제야 실토합니다. 신랑 측 대리인이라고 연락이 와서요. 박진석이 묻습니다. 이름. 상대가 말해요. 고객관리팀 박 과장님이라고 박진석이 바로 끊어요. 고객관리팀 박 과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웨딩홀 구조에 잘 없거든요. 누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박진석은 이지혁한테 따로 말하지 않아요. 대신 박성재를 불러요. 박성재는 이런 판에서 발 빠른 사람이니까요. 성재야, 결혼식장 쪽에 누가 이지혁 이름으로 들어갔다. 흔적 잡아. 박성재는 한숨을 쉬면서도 움직입니다. 이 집은 진짜 끝까지 사람 숨 쉬는 것도 허락받게 하네. 여기서 지은호가 제일 미치게 돼요. 왜냐면 결혼 준비는 행복해야 하는데 지금 결혼 준비가 경호작전이 되어버렸잖아요. 지은호는 친구들한테도 말 못해요. 말하면 소문이 되고 소문은 고성이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가 되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고성이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튀어나와요. 고성이가 직접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지은호 엄마한테 연락이 와요. 모르는 번호에서요. 어머님, 따님 결혼 축하드려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말이 제일 악질이에요. 축하하는 척하면서 불안을 넣는 거요. 지은호 엄마가 당황해서 누구세요? 라고 묻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승리한 거예요. 불안이 마음에 들어갔으니까요. 지은호는 그 소식을 듣고 멈칫합니다. 이건 이지혁을 흔드는 게 아니라 지은호의 집안을 흔드는 방식이에요. 결혼을 흔드는 제일 빠른 방법은 신랑 신부가 아니라 양가 부모를 흔드는 거거든요. 그날 밤 양가 엄마들이 만나기로 했던 자리에서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원래는 혼수, 예단, 예식 순서 같은 거 얘기해야 하잖아요. 근데 김다정은 그걸 안 해요. 대신 지은호 엄마한테 조용히 묻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상한 연락 받으셨어요? 지은호 엄마가 멈칫해요. 받았어요. 김다정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요. 이건 우리끼리만의 결혼이 아니네요.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지은호가 그 순간 눈물이 핑 도는데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정상적인 인생이 자꾸 멀어지는 느낌 때문에 그래요. 지은호가 이지혁 손을 잡고 속삭여요. 우리 그냥 결혼식 안 하고 도망갈까? 이지혁이 아주 작게 웃어요. 도망가면 또 따라와.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자. 끝내자는 말이 결혼을 하자는 건지 전쟁을 끝내자는 건지 애매해서 더 무서워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진짜 사고가 납니다. 대단한 사고가 아니라 너무 현실적인 사고예요. 이지혁이 약을 받으러 약국에 갔다가 누군가가 일부러 밀쳐서 넘어뜨려요. 쓰러지는 순간 이지혁은 반사적으로 가슴을 부여잡고요. 지은호가 달려와서 이지혁을 안고 괜찮아? 라고 묻는데 이지혁은 괜찮다는 말을 못해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응급차 부를까요? 하는데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요. 그게 더 끔찍하죠. 누군가 이 장면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 앞둔 신랑 또 쓰러져 같은 기사 한 줄. 그게 결혼식장 계약을 흔들고 여론을 흔들 수 있으니까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과호흡과 통증이 겹친 거였고 병원에서 안정시키고 돌아오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김다정이 말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상철이 옆에서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이상철은 늘 이런 상황에서 말이 없어져요. 말이 없다는 건 머릿속에서 뭔가를 연결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상철은 그날 밤 혼자 밖으로 나갑니다. 가족한테는 담배 피우러 간다고 하고요. 근데 실제로는 병원 근처로 가요. 이상철은 몸으로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서류보다 현장에서 냄새를 맡아요. 병원 뒤편에서 이상철이 본 건 낯선 남자가 병원 직원이랑 짧게 대화하고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이에요. 봉투는 아주 얇아요. 서류 같은 거죠. 이상철은 그걸 보고 등골이 서늘해져요. 이 지역의 시티가 바뀐 것도, 결혼식장 요청이 들어온 것도, 약국 앞에서 밀친 것도 전부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상철이 그걸 확인하려고 한 발 다가가는 순간 뒤에서 누가 이상철 어깨를 툭 칩니다. 이상철이 돌아보니까 병원 경비가 말해요. 선생님, 여기 출입 제한입니다. 이상철은 순간 얼어붙어요. 출입 제한은 원래 환자나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오래 서 있으면 듣는 말인데요. 이상철은 너무 빠르게 제지를 당했어요. 누군가 경비에게 이상철 얼굴을 알려줬다는 뜻이에요. 이상철은 그 순간 확신해요. 이 판은 이미 사람 얼굴까지 공유되는 판이에요. 이상철이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김다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김다정은 묻지 않아요. 그냥 이상철 얼굴만 보고 말합니다. 봤죠? 이상철이 한참 있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봤어. 김다정은 그 한마디에 마음이 굳어요.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된 거죠. 그래서 김다정이 다음 수를 둡니다. 결혼식 리허설 날을 앞당깁니다. 원래보다 더 일찍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일부러 흘려요. 흘린다는 건 누군가 듣게 만든다는 뜻이죠. 쟤네들이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미끼예요. 리허설 당일 진짜로 움직입니다. 웨딩홀 측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요. 오늘 VIP 출입구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지은호가 차갑게 묻습니다. 누가 지시했어요? 상대가 말합니다. 신랑 측 지은호가 말을 끊어요. 신랑은 이지혁이고요. 제가 지금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시했냐고요. 그제야 상대가 얼버무립니다. 위에서. 지은호는 이지혁을 봐요. 이지혁은 손이 떨려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분해서요. 이지혁이 말합니다. 나 그냥 정문으로 갈게. 지은호가 대답합니다. 그래. 우리 정문으로 가. 숨을수록 더 잡혀. 정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예상대로 사람이 몰립니다. 기자가 아니라요. 웨딩홀 직원들이 이상하게 많아요. 너무 많아. 그게 이상해요. 그리고 그때 지은호 휴대폰에 문자가 옵니다. 또 그 번호예요. 정문으로 들어가네. 역시 고집은 남아있네. 지은호가 그 문장 보고 속으로 딱 말해요. 너 지금 보고 있지. 그러면 잡는다. 지은호는 폰을 끄지 않고 오히려 위치 공유를 켜요. 박성재에게요. 박성재는 이미 주변에서 돌고 있어요. 박성재는 이런 상황에서 제일 냉정해지는 사람이거든요. 지은호가 메시지 하나만 보냅니다. 지금 정문. 보고 있어. 박성재가 답해요. 확인. 여기서 다음 클라이맥스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리허설 끝나고 지은호가 신부 대기실 문을 여는 순간 안에 누가 남겨둔 봉투가 있어요. 이번엔 협박 문장이 아니라 결혼식 초대장 샘플이에요. 근데 신랑 이름이 달라요. 이지혁이 아니라 동명이인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생년월일도 그 사람 걸로요. 지은호가 그걸 보는 순간 온몸이 차가워져요. 이건 단순 장난이 아니에요. 결혼 자체를 바꿔버리겠다는 선언이에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사람 인생을 바꿔버리는 방식이죠. 이지혁이 그걸 보고 한마디 합니다. 나 진짜 미치겠다. 지은호가 대답해요. 지금 우리 둘만 미치는 거 아니야. 엄마들도 미치고 아빠도 미치고 다 미치게 만들고 있어. 그리고 김다정이 딱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미치자. 우리가 먼저 판을 뒤집자. 여기까지가 이어지는 흐름이고요. 원하시면 다음은 이렇게 더 몰아칠 수 있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
병원에서 동명이인 환자가 갑자기 사라지고 그 사람이 남긴 기록 때문에 이지혁 기록이 다시 꼬이면서 약물 처방까지 막혀버리는 상황이 오고요. 지은호가 결혼식장 대신 병원 원무과로 뛰어가 결혼식이 아니라 생존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와요. 그리고 고성이는 얼굴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명의와 서류로 마지막 발악을 해요. 결혼식 일주일 전 병원에서 전화가 한 통 더 오는데요. 이번엔 검사도 상담도 아니고 약 처방 자체가 막혔다는 말이었어요. 담당 간호사가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긴 하는데 문장이 이상하게 딱딱해요. 환자 정보가 일시적으로 확인 불가 상태라서요. 확인 불가라는 말은요, 환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환자를 누군가 일부러 지웠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이지혁은 그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굳어요. 약물 치료로 회복했다는 말이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순간이잖아요. 지은호는 이지혁을 보면서도 바로 달래지 않아요. 달래는 척하면 또 누가 틈을 타니까요. 지은호는 조용히 김다정에게 먼저 전화해요. 어머니, 지금부터는 결혼식 준비 잠깐 멈출게요. 병원부터요. 김다정은 대답이 짧아요. 가자. 그런데 이상한 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원무과 창구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요. 직원들이 아는 척을 하는데요. 반갑게 아는 척이 아니라 경계하는 아는 척이에요. 김다정이 이름을 말하기도 전에 직원이 먼저 묻습니다. 이지혁 환자 보호자 맞으시죠? 김다정은 그 한마디에서 바로 감을 잡아요. 누가 미리 공유를 해놨어요. 누가 오면 어떻게 대응하라고. 김다정은 그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대신 더 무섭게 웃어버려요. 맞아요. 그럼 지금부터 기록 열어주세요. 직원이 권한이라고 입을 떼는 순간 김다정이 한 문장으로 끊습니다. 권한 없으면 위에 불러요. 지금 당장. 그때 이지혁이 손을 들어요. 엄마, 내가 말할게. 이지혁이 엄마를 말리려는 게 아니라요. 엄마가 여기서 터지면 누군가가 더 신나게 판을 흔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지혁은 직원에게 담담하게 말합니다. 제 동명이인 사건, 내부 실수 맞죠? 그럼 책임 소재가 병원에 있는 거고요. 저는 치료 중단 상태가 되면 안 되죠. 기록 확인 불가면 그건 병원이 사고 치는 거고요. 직원 얼굴이 아주 잠깐 흔들려요. 이지혁이 환자가 아니라 상대처럼 말하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뒤쪽에서 누군가 나옵니다. 행정팀 팀장 같은 사람인데요. 말투가 너무 매끈해요. 보호자분, 잠시 별도 공간에서. 김다정이 그 말을 딱 잘라요. 별도 공간 싫어요. 여기서 얘기해요. 사람 많은 데가 제일 안전하잖아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행정팀 사람이 웃음이 아주 살짝 깨져요. 김다정은 지금 이 판의 규칙을 알고 있어요. 조용히 끌고 가면 조용히 묻혀요. 그런데 그때 더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와요. 행정팀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동명이인 환자분이 현재 병원에 없습니다. 김다정이 바로 물어요. 퇴원했어요? 행정팀이 답을 못해요. 김다정이 다시 물어요. 사망했어요? 그 사람 얼굴이 더 굳어요. 그건 확인이. 확인이라는 말을 못하는 건 확인하면 큰일 나는 구조라는 뜻이거든요. 지은호는 그 순간 머리가 빨리 돌아가요. 동명이인 환자가 사라지면 이지혁 기록도 같이 흔들려요. 기록이 흔들리면 처방이 막혀요. 처방이 막히면 이지혁은 다시 불안정해져요. 그리고 그 불안정이 커지면 결혼식이 흔들려요. 누가 원하는 그림이 딱 그거예요. 지은호는 바로 박성재에게 전화합니다. 성재 씨, 병원에서 동명이인 환자가 사라졌대요. 이거 누가 빼돌린 거예요? 박성재는 숨을 한 번 쉬고 말해요. 누가 빼돌린 게 아니라 누가 숨긴 거지. 병원에서 사람 하나 숨기는 건 서류만 바꾸면 돼. 지은호가 묻습니다. 그럼 누가? 박성재가 낮게 대답해요. 고성이가 아니라도 고성이랑 비슷한 냄새가 나는 사람이야. 그날 오후 사건이 한 번 더 터져요. 결혼식장 쪽에서 최종 리스트 확인하자며 문서가 오는데요. 하객 리스트에 이상한 이름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기증자 가족 대표 같은 말도 안 되는 표기가 붙어서요. 지은호는 그걸 보는 순간 손이 얼어요. 이건 결혼식장 문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보내는 메시지예요.
너희 결혼식은 이미 병원판이랑 엮였다는 경고요. 지은호는 웨딩 플래너에게 묻습니다. 이거 누가 넣었어요? 웨딩 플래너가 말해요. 저희가 넣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닌데요. 시스템에 자동으로. 지은호는 웃어요. 자동이라는 말은 누군가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책임을 없애는 말이니까요. 그날 밤 이지혁이 갑자기 열이 오릅니다. 큰 열은 아닌데요. 그게 더 불안해요. 몸이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서요. 김다정은 약 봉투를 확인하다가 멈칫해요. 약 이름은 맞는데 용량 표기가 미묘하게 달라요. 아주 사소한 차이인데 이런 건 실수로 잘 안 바뀌거든요. 김다정이 그 자리에서 약국에 전화해요. 이 약 처방 전 다시 확인해요. 지금. 약국이 당황합니다. 저희는 처방대로. 김다정이 말합니다. 처방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하라니까요. 확인 결과는 더 소름이에요. 처방전이 재발행되어 있었어요. 발행 시간은 김다정이 병원에 있던 그 시간대고요. 재발행 사유는 환자 요청으로 되어 있어요. 이지혁이 요청한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지혁 이름으로 요청한 거예요. 이지혁은 그걸 보고 순간 말이 없어집니다. 이지혁이 말 없을 때는요. 무너질지 싸울지 둘 중 하나거든요. 지은호가 이지혁 손을 잡아요. 당신이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당신 이름 지킬게. 그 말 듣고 이지혁이 아주 작게 웃어요. 너 지금 진짜로 결혼하려는 사람 맞지? 지은호가 대답합니다. 맞아. 그래서 더 미쳐. 근데 미친 김에 끝까지 가보자. 여기서 사고가 한 번 더 나요. 이번엔 진짜 물리적인 사고예요. 이상철이 병원 주변에서 뭔가를 캐다가 누군가가 탄 오토바이가 스치듯 지나가면서 이상철이 넘어집니다. 큰 부상은 아니지만요. 문제는 이상철이 넘어지기 직전에 본 게 있어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 안에서 누군가랑 통화하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익숙했어요. 병원 행정팀에서 봤던 그 매끈한 말투요. 이상철은 집으로 돌아와서 김다정에게 처음으로 확실하게 말해요. 이거 누가 하는지 병원 쪽 사람이야. 김다정이 되묻습니다. 병원 혼자? 이상철이 고개를 젓습니다. 병원 혼자면 이렇게까지 못해. 뒤에 누가 있어? 그때 박진석이 조용히 움직입니다. 박진석은 이지혁한테 직접 연락하지 않아요. 대신 병원장에게 만나자고 해요. 오랜만이야 같은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이에요. 이지혁 기록 건드린 사람 누구냐? 병원장이 어물쩍 넘어가려는 순간 박진석이 아주 현실적인 걸 꺼내요. 이 병원 지금 감사 들어가면 살아남을 자신 있어. 돈으로 협박하는 게 아니라 구조로 짓누르는 방식이죠. 병원장은 결국 한 줄을 흘립니다. 외부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묻습니다. 누가? 병원장이 대답을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말하면 본인이 끝이 나는 구조예요. 그날 밤 지은호에게 메시지가 옵니다. 이번엔 협박이 아니라 달래는 말투예요. 그게 더 더러워요. 결혼식은 예쁘게 하자. 우리가 방해하는 거 아니야. 너희가 너무 앞질러서 그래. 지은호는 그 문장을 보고 확신해요. 얘네는 방해가 아니라 속도 조절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기까지만 행복해. 그 이상은 허락 안 해. 이런 느낌으로요. 그래서 지은호가 판을 뒤집습니다. 지은호는 결혼식 날짜를 바꾸지 않아요. 대신 결혼식 전날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 일부러 폭탄을 하나 던져요.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김다정이 말합니다. 결혼 전에 병원 일부터 정리합시다. 분위기가 얼어붙죠. 행복하자고 모인 자리에서 병원 이야기를 꺼내면 다들 불편해지거든요. 근데 김다정은 그 불편함이 필요해요. 불편해져야 숨긴 게 튀어나오니까요. 그 자리에서 이지혁이 처음으로 아버지 이상철을 똑바로 봅니다. 아버지, 나한테 뭐 숨겼어요? 이상철은 대답을 못해요.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지은호가 먼저 숨이 막힙니다. 그리고 그때 박성재가 늦게 들어오면서 한마디를 던져요. 지금 이 자리 누가 듣고 있어요? 순간 모두가 폰을 내려다보는데요. 누가 도청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자리가 유출되도록 설계됐다는 뜻이에요. 박성재가 테이블 위에 종이를 하나 놓습니다.
웨딩홀 신부대기실 변경 요청 들어온 번호 추적 결과예요. 발신지는 병원 근처 공중전화가 아니라 병원 행정동 안쪽 와이파이였어요. 병원 내부 사람이 맞다는 얘기죠. 김다정이 조용히 묻습니다. 그럼 이제 뭐부터 해? 지은호가 대답해요. 결혼식은 그대로 해요. 대신 그날 우리가 미끼가 될게요. 누가 움직이는지 잡아야 해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쳐다봅니다. 너 진짜 무섭다. 지은호가 웃어요. 당신 살아있으려면 나 정도는 무서워져야 해. 그리고 엔딩처럼 딱 끊기는 사건이 하나 더 옵니다. 결혼식 이틀 전 이지혁 휴대폰으로 병원에서 알림이 와요. CT 재촬영 예약 확정. 이지혁은 예약한 적이 없는데요. 재촬영은 단순 확인이 아니라 기록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새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 다시 이지혁을 환자로 묶어두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로 바꾸려는 건지. 이지혁이 지은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나 병원 가야 해. 지은호가 딱 잘라요. 가. 근데 혼자 가지 마. 그리고 우리가 가는 순간부터 결혼식보다 더 큰 게 터질 수도 있어. 바로 다음 장면은 병원 CT실 앞에서 김다정이 서류 한 장을 발견하는 걸로 넘어가요. 재촬영 동의서 아래에 찍힌 도장이 병원 도장이 아니라 외부 협력 도장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더 몰아치려면 다음 회차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CT실 안에 들어간 순간 이지혁이 자기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호출되는 사건, 동명이인 환자가 사실은 사라진 게 아니라 옮겨진 거였다는 단서, 그리고 지은호가 웨딩홀에서 발견한 CCTV 사각지대 설계가 병원 사각지대 설계와 똑같이 맞물려 있다는 연결까지요. CT실 앞에서 김다정이 그 도장을 본 순간 얼굴에서 피가 싹 가시더라고요. 도장 하나가 뭐라고요? 근데 그 도장이 병원 도장도 행정 도장도 아닌 애매한 모양이었거든요. 우선순위 재조정 같은 말은 병원에서 찍혀 나오는 문장인데 도장은 병원 밖 냄새가 났어요. 김다정은 그 자리에서 종이를 구겨버릴 뻔하다가 손을 꾹 눌러 참아요. 여기서 감정 터뜨리면 누가 좋아하냐는 걸 아는 사람이니까요. 김다정은 이지혁을 보자마자 웃는 척을 해요. 어휴, 우리 아들 얼굴이 좀 폈네. 근데 눈은 웃지 않아요. 이지혁 손끝을 보고 맥을 보고 걸음의 리듬을 봐요. 엄마는 의사보다 더 무섭게 알아채잖아요. 이지혁이 나 괜찮아졌어라고 말하는 순간 김다정은 그 말이 안심시키려고 만든 문장이라는 걸 바로 알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일이 이상해지는데요. 담당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말해요. 보호자분, 일단 큰 수술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검사 자료에 혼선이 있었어요. 혼선이요? 병원은 책임질 때 실수라는 말을 안 쓰고 꼭 혼선이라고 하잖아요. 김다정이 목소리를 낮춰요. 혼선이 어느 정도였는데요. 의사는 눈을 피합니다. 동명이인 환자와 생년월일이 유사했고 CT 이미지가 시스템에서 바뀌었습니다. 김다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아니라 속이 주저앉아요. 수술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 수술까지는 아니고 약물 치료로 회복 가능하다는 얘기요. 그럼 지금까지 이 집을 갈아 넣은 공포가 누군가의 실수 한 줄로 설명된다는 거잖아요. 이상철은 그 자리에서 화가 확 올라오는데 이상철은 화를 내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에요. 소리부터 지르지 않아요. 입술이 먼저 굳어요. 그럼 우리 아들한테 그동안 뭐라고 한 겁니까? 의사는 저희가 책임지고를 꺼내려다가 김다정 눈빛 보고 말을 삼켜요. 김다정은 지금 사과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김다정은 누가인지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김다정은 병원 기록을 다시 받아들고 CT실 출입 기록부터 묻습니다. 누가 접속했어요? 누가 바꿨어요? 의사는 개인정보라서로 막으려 해요. 그 순간 김다정이 아주 조용히 말해요. 그럼 개인정보 유출로 신고할게요. 지금 제 아들 목숨 가지고 장난친 거잖아요. 그 말에 병원 공기가 바뀝니다. 김다정은 울음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서류로 싸우는 사람이죠. 그런데 더 소름인 건요. 병원은 진짜 실수를 한 것 같기도 한데 그 실수가 너무 타이밍이 좋다는 거예요. 이지혁이 지은호랑 연애를 공식으로 시작한 직후였고 집안이 겨우 수만 번 돌릴 타이밍이었고 박진석이 병원에 전화 몇 통 돌린 뒤였고요.
누가 봐도 누군가가 수술이라는 단어를 지렛대로 집안을 흔든 뒤 책임은 병원 실수로 덮어버린 느낌이에요. 김다정은 병원 주차장에서 지은호 손을 잡아요. 꽉 잡아요. 지은호야, 우리 이제 한 가지부터 하자. 지역 살았다고 끝난 게 아니야. 이건 시작이야. 지은호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라요. 근데 어머니 진짜 실수면 어쩌죠? 김다정이 딱 잘라요. 실수였어도 누군가가 실수하게 만든 거야. 그런 우연은 없어요. 그날 밤 이지혁은 약물치료 계획을 들고 집에 와서 최대한 태연한 척해요. 수술 안 해도 된대. 약으로 조절하면 된대. 말은 밝은데 눈은 이상하게 겁먹어 있어요. 왜냐면 이지혁은 아는 거죠. 병이 낫는 게 무서운 경우도 있다는 걸요. 병이 낫는 순간 숨겨왔던 것들이 다시 얼굴을 드러내거든요. 그동안 아파서 그랬다로 넘어가던 말들이 이제는 다 책임이 되니까요. 지은호는 그 밤에 이지영 옆에서 혼자씩 웃어요. 그럼 우리 상견례 빨리 잡자. 이지혁은 그 말에 잠깐 멈칫하는데요. 지은호가 그 멈칫을 놓치지 않아요. 왜? 너 또 뭐 숨기지? 이지혁은 웃으며 넘기려 해요. 숨길 게 뭐가 있어? 지은호가 바로 받아쳐요. 너 숨기는 거 이제 표정에 다 써 있어. 상견례는 진짜 급하게 잡혀요. 이상철은 이런 건 원래 천천히를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커요. 이 집은 행복 이벤트가 길어질수록 누가 끼어들 틈이 많아지니까요. 김다정도 같은 마음이에요. 빨리 결정을 내려서 딸을 지키고 싶고 아들을 지키고 싶고 지은호까지 지키고 싶어요. 문제는요. 상견례 분위기 자체는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서 더 불안해요. 정수는 지은호 편이 되어주고 이상철은 이지혁을 보면서도 몸 좋아졌네 한마디 해주고 김다정은 지은호에게 국을 더 퍼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수빈이 딱 한마디 해요. 근데 병원 CT가 바뀌는 게 흔한 일이에요. 그 말이 불을 붙여요. 이수빈은 팩트로 사람을 깨우는 사람이잖아요. 따뜻하게 묻는 척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 집에 누가 개입했는지 확인하려는 거예요. 박성재는 그 질문에 젓가락이 멈춰요. 이수빈은 박성재를 슬쩍 보면서 알아요. 박성재가 아는 게 있구나.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말하면 큰일 날 걸 아는 얼굴이구나. 이수빈이 낮게 물어요. 오빠 당신도 뭔가 들었죠? 박성재가 웃으면서도 목이 굳어요. 지금 그런 얘기할 자리 아니잖아. 이수빈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합니다. 아, 이 집은 지금 결혼이 아니라 봉합이구나. 그날 밤 이수빈은 결국 자료를 찾기 시작해요. 사랑을 지키려는 사람은 보통 편지를 쓰는데 이수빈은 캡처를 모으거든요. 병원 시스템 오류 기사, 동일 생년월일 오진 사례, 병원 내부 관리 규정까지요. 이수빈은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만지고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야 마음이 놓이는 타입이에요. 근데 그게 더 무서운 루프죠. 근거를 모을수록 더 불안해져요. 그리고 그 불안은 지은호에게도 옮아요. 지은호는 결혼 준비라고 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요. 준비가 시작되자마자 머릿속이 전쟁이 돼요. 웨딩홀 상담하면서도 누가 우리 일정 알고 끼어들까를 생각하고 웨딩드레스 보면서도 지역이 약 먹는 시간이 떠오르고 예식장 계약서에 사인하면서도 병원 동의서 느낌이 겹쳐요. 그래서 지은호가 결국 한마디를 뱉어요. 나 지금 쟤네들 때문에 미치겠어. 우리 결혼 준비가 왜 이렇게 수사 같아? 그 쟤네들이 누구냐고요? 딱 이름이 안 나오는 게 더 현실적이에요. 병원인지 누군가의 라인인지 박진석인지 고성희인지 혹은 고성희 뒤에 있는 사람인지. 정체가 뚜렷하면 싸우기 쉬운데 정체가 흐리면 사람은 더 미쳐요. 그러다 결정타가 하나 들어와요. 병원에서 이지혁에게 전화가 오는데 담당이가 아닌 행정팀이요. 이 환자분 건 내부 감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호자 면담이 필요합니다. 김다정은 그 전화를 스피커로 듣고 있었고 그 순간 얼굴이 굳어요. 감사요. 병원이 자기 실수를 덮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내부 감사로 책임 소재를 흐리는 거잖아요. 김다정은 바로 알아요. 지금부터는 실수였다로 마무리하려는 흐름이 시작됐다는 걸요. 김다정은 그날 밤 이상철을 붙잡고 말합니다.
당신 병원에 전화 돌렸죠? 이상철은 억울해요. 돌렸지. 아들 살리려고. 김다정은 그 말에 더 무서워져요. 그게 빌미가 됐을 수도 있어요. 누가 당신 이름 팔고 다닐 수도 있어. 이상철이 그제야 말문이 막힙니다.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 가족의 목줄이 될 때 사람은 제일 빨리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박진석 쪽에서도 연락이 와요. 박진석은 말이 길지 않아요. 병원 문제, 너희 쪽에서 키우지 마. 김다정은 그 한마디에서 느껴요. 박진석은 도와주려는 사람의 말투가 아니라 정리하려는 사람의 말투라는 걸요. 김다정이 차갑게 받아쳐요. 정리하려는 게 누구를 위한 정리인데요. 박진석은 한 박자 쉬고 말해요. 지혁이를 위한 정리. 그 말이 더 잔인해요. 너희가 떠들면 지혁이가 위험해라는 명분으로 입을 막는 거니까요. 지은호는 그 통화를 옆에서 듣다가 갑자기 숨이 막혀요. 지은호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이지혁이 아프든 안 아프든 누가 끼어들지 못하게 하자는 건데요. 어른들은 늘 조용히로 해결하려고 해요. 조용히 덮고 조용히 넘어가고 조용히 결혼하고. 근데 지은호는 이제 알아요. 조용히가 가장 위험한 방식이라는 걸요. 조용히는 항상 누군가에게 유리했거든요. 그래서 지은호는 결심합니다. 결혼 준비를 멈추지 않되 동시에 결혼 준비팀을 꾸려요. 말은 웃기죠. 근데 내용은 안 웃겨요. 지은호는 이수빈에게 말해요. 수빈아, 너 자료 잘 모으잖아. 나 좀 도와줘. 이수빈은 지은호를 보면서 대답해요. 도와줄게. 근데 너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 맞지? 지은호가 웃으면서도 눈이 젖어요. 맞아. 근데 행복하려면 먼저 살아남아야 하잖아. 그때부터 분위기가 몰아치는데요. 박영란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져요. 지화는 또 숨기는 거야? 로 받아들이고 박영란은 나도 나를 못 믿겠어로 무너져요. 박영란은 엄마를 밀어낸 뒤부터 계속 죄책감이 올라오거든요. 죄책감은 가장 쉬운 통로예요. 누군가가 마음만 건드리면 움직여요. 그리고 진짜로 누군가가 박영란 마음을 건드립니다. 낯선 번호로 문자 하나가 와요. 너도 알고 있잖아. 엄마가 완전히 끝난 거 아닌 거. 박영란은 그 문장을 보자마자 손이 덜덜 떨려요. 엄마를 끊어냈다고 믿고 싶었는데 끊어낸 게 아니라 도망친 거였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날 밤 이지혁은 약을 먹고도 잠을 못 자요. 지은호는 이지혁 옆에서 조용히 묻습니다. 너 진짜 괜찮아? 이지혁이 아주 솔직하게 말해요. 몸은 괜찮을지도 몰라. 근데 내 주변이 안 괜찮아. 그 말이 너무 현실이라 지은호가 더 미쳐요. 병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이 문제라는 거. 그러면 해결이 더 어려워지잖아요. 병은 약으로 잡을 수라도 있는데 사람은 약이 없거든요. 그리고 엔딩처럼 하나가 터집니다. 병원에서 CT 바뀐 경위 관련해서 내부 문서가 하나 새어나와요. 누군가가 일부러 흘린 것처럼요. 그 문서에 적힌 마지막 문장이 이거예요. 외부 요청에 따른 우선 처리. 외부 요청. 실수라면서요. 혼선이라면서요. 근데 외부 요청이라뇨. 김다정은 그 문장을 보고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번엔 울어서가 아니고요. 몸이 먼저 반응해요. 숨이 가빠지고 손이 떨리고 시야가 순간 좁아져요. 이상철이 김다정을 붙잡아요. 여보, 괜찮아. 김다정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해요. 우리 진짜로 누가 건드렸어. 지은호는 그 문서를 들고 이지혁에게 보여줄지 말지 10초를 고민해요. 보여주면 이지혁이 다시 무너질까봐 무섭고 안 보여주면 또 혼자 짊어질까봐 무서워요. 그때 이지혁이 먼저 말합니다. 나한테 숨기지 마. 이번엔 같이 망하더라도 같이 가. 그 말에 지은호는 웃지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여요. 결혼 준비는 계속되는데요. 드레스, 예식장, 청첩장이 아니라 이제는 서류, 통화기록, 동선이 같이 준비물로 붙습니다. 그리고 지은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해요. 좋아. 우리 결혼식 제일 예쁘게 해. 대신 그날 아무도 우리 인생에 손 못 대게 내가 먼저 잡을 거야. 결혼식 날짜가 확정되는 순간 병원 쪽에서 외부 요청이라는 단어가 다시 튀어나왔는데요.
그건 축하가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어요.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문서를 보여주고 나서 잠깐이라도 숨을 돌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지혁은 오히려 더 조용해져요. 조용하다는 건 마음을 정리했다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지지 않으려고 감정을 잠근 상태라는 뜻이잖아요. 지은호는 그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아요. 이지혁이 또 혼자 맞으려고 한다는 걸요. 이지혁은 낮게 말해요. 나 병원 다시 갈게. 내가 직접 확인할 게 있어. 지은호는 딱 잘라요. 혼자 가지 마. 이지혁은 웃는 척해요. 나 혼자 가는 게 더 안전해. 그 말이 지은호를 미치게 만들어요. 안전이라는 말을 핑계로 사랑을 떼어내는 사람이 제일 잔인하거든요. 결국 지은호는 이수빈을 부르고 김다정을 부르고 박성재까지 한자리에 모아요. 웃기게 들리죠? 결혼 준비 회의인데 분위기는 회의가 아니라 작전 회의예요. 이수빈이 노트북을 열고 말해요. 일단 외부 요청이 누가 했는지부터 찾아야 돼요. 병원 시스템은 로그가 남아요. 김다정은 고개를 끄덕이는데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가 있어요. 김다정은 지금 화가 난 게 아니라 어딘가 확신한 사람처럼 무서워요. 박성재는 더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이거 터지면 병원도 끝이고 우리 집도 끝이에요. 누가 이득 보겠어요? 지은호는 그 질문의 답을 알고 있는데 입으로 말하기 싫어요. 말하는 순간 그 이름이 현실이 되니까요. 그날 밤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행정팀이 아니라 원무과도 아니고 병원장실 비서 라인이에요. 이런 연락은 좋은 소식일 때가 아니라 덮을 때 오는 연락이죠. 이지혁 환자 보호자분 맞으시죠? 내일 오전에 병원장 면담 가능하십니다. 김다정이 바로 묻습니다. 왜 갑자기 병원장이요? 상대는 잠깐 멈칫하더니 말해요. 최근 내부 혼선건이 있어서요. 혼선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김다정은 더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이들은 실수로 끝내려는 거예요. 다음 날 병원장 면담실에서 진짜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병원장이 사과를 하는데요. 사과가 너무 준비된 말투예요. 환자분께 불안과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은 똑같죠. 근데 그 다음이 다릅니다. 외부 요청 관련 문구는 내부 서식 템플릿에 포함된 표현으로 실제 외부 개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은호가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올 뻔해요. 템플릿이요? 외부 요청이 템플릿이라고요? 이수빈이 바로 물어요. 그럼 그 템플릿을 누가 선택해서 출력했죠? 기본 출력물에 왜 그 문장이 들어가요? 병원장이 눈을 깜빡입니다. 질문이 예상 밖이었거든요. 김다정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아요. 로그 보여주세요. 병원장은 단호하게 말해요. 그건 내부 보안상. 김다정이 조용히 웃어요. 그럼 기자 부를까요? 환자 생명 걸린 CT가 바뀌었는데 보안이요? 그 말 한마디로 병원장 얼굴이 확 굳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와요. 병원장실에 평소라면 절대 못 들어오는 사람이요. 슈조이 그룹 법무팀 사람입니다. 박진석 쪽 라인이죠. 지은호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져요. 박진석이 도와주려는 건지 덮으려는 건지 그 경계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법무팀은 아주 공손하게 말합니다. 이 사안은 확대될수록 환자분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신속히 내부 조정으로 마무리하시는 게. 지은호가 참다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여요. 불리요? 누가 불리한데요? 이지혁이요? 아니면 누가요? 법무팀이 시선을 내립니다. 대답이 없다는 게 대답이죠. 면담이 끝나고 나오는데 박성재가 지은호를 붙잡아요. 지은호, 이거 우리 아버지 선에서 끝나는 일 아닐 수도 있어. 지은호가 멈춰요. 그럼 누가요? 박성재는 한숨을 쉬고 말합니다. 고성희. 지은호는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속이 차가워져요. 고성희는 지금 집에서 쫓겨났지만 그 사람이 진짜 무서운 건 집안에 있을 때가 아니죠. 집 밖에서 피해자 프레임을 입고 다시 들어올 때가 무서워요. 그리고 정말로 고성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고성희는 직접 전화하지 않아요. 고성희는 늘 한 단계 우회하죠. 엄마가 아니라 사람들을 먼저 만져요. 온라인에서 병원 실수로 환자 가족이 폭주했다는 글이 떠요.
출처 없는 글인데 묘하게 디테일이 정확해요. 지은호가 병원장실에서 뭐라 했는지, 김다정이 기자 부를까요? 라고 했는지 그런 문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내부에 누군가가 흘렸다는 뜻이고요. 이수빈이 그 글을 보고 이를 악물어요. 누가 여론전 시작했네. 지은호가 낮게 말해요. 이제 결혼 준비는 진짜로 전쟁이야. 상견례 이후로 잠잠했던 두 집 엄마들의 대화도 여기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해요. 정수는 솔직하게 지은호 편인데요. 정수는 사람 마음이 약해질 때 흔들리는 타입이에요. 김다정은 반대로 약해질 틈이 없어서 더 차갑게 굳어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해요. 다정씨, 병원 일은 너무 크게 하지 말고. 김다정이 끊습니다. 크게가 아니라 제대로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정수는 그 말에 입을 다물어요. 김다정이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근데 그 순간 정수는 마음속으로 무섭습니다. 이 결혼이 행복이 아니라 누군가와 싸우는 결혼이 될까 봐요. 그 와중에 이지혁이 갑자기 결혼식 날짜를 앞당기자고 해요. 지은호가 어이없어 해요. 왜 또 갑자기? 이지혁은 가볍게 말하는데 그 가벼움이 더 수상해요. 그냥 빨리 하고 싶어서. 지은호는 단번에 알아요. 이지혁은 결혼식을 행복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결혼식을 방패로 당기고 있어요. 결혼하면 사람들이 조심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지은호가 지혁을 붙잡고 말해요. 나 방패로 결혼 안 해. 나 당신이랑 살려고 결혼하는 거야. 이지혁은 잠깐 눈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지은호 마음을 찢어요. 사랑받는 느낌이 아니라 이 사람을 놓치기 싫어서 붙잡는 느낌이 강해지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고가 하나 터집니다. 결혼식장을 보러 가던 날 지은호 차 뒤로 누가 바짝 붙어요. 차선 변경할 때마다 같이 움직이고 신호대기 때도 너무 가까워요. 지은호가 백미러를 보면서 손이 굳어요. 지혁아, 저 차 이상해. 이지혁이 백미러를 보는데 얼굴이 바뀝니다. 지은호가 묻습니다. 너 저런 거 알아? 이지혁은 대답을 못해요. 그 침묵이 가장 위험하죠. 이지혁은 이미 이런 감시를 겪어본 사람처럼 반응하고 있었거든요. 간신히 빠져나와서 주차장에 섰는데요. 지은호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옵니다. 발신자 이름도 없고 번호도 안 떠요. 내용은 짧습니다. 결혼식 올리면 그날 병원 로그가 사라집니다. 지은호가 숨이 멎어요. 협박이 뭔지 아세요? 겁주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결혼도 병원도 다 인질로 잡는 거요.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결혼식장을 포기할 생각을 해요. 근데 동시에 더 확신해요. 내가 포기하면 다음은 더 쉽게 뺏긴다. 지은호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그럼 내가 먼저 공개할게. 이지혁이 급하게 잡아요. 안 돼. 지은호가 눈물을 참고 말해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나 이제 도망 안 가. 이수빈은 그날 밤 바로 라이브 공지를 띄우려 합니다. 병원 CT 바뀐 사건, 외부 요청 문구 로그. 박성재가 막아요. 그거 하면 우리 아버지까지 같이 죽어. 이수빈이 차갑게 말해요. 그럼 누가 살아? 지혁 오빠는 살려야지. 박성재는 여기서 처음으로 무너져요. 박성재는 지킬 게 너무 많거든요. 아버지, 연인, 형제, 회사. 그걸 다 지키려다 결국 한 명도 못 지키는 게 이런 집안의 비극이에요. 김다정은 결국 결정을 내립니다. 공개도 덮기도 아닌 제3의 선택. 로그를 빼오자. 지은호가 놀라요. 어머니, 그게 가능해요? 김다정이 말해요. 가능하게 만들면 돼요. 이상철이 그 말을 듣고 겁먹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김다정은 이상철을 봐요. 당신도 이제 알아야 돼요. 이 집은 착하게 버티면 늘 지는 집이에요. 그리고 그날 새벽 병원 서버실에 누군가가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병원 사람이에요. 외부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화면을 켜고 로그를 열어봅니다. 접속 기록이 뜨는데 가장 최근에 찍힌 사용자 이름이 너무 이상해요. GSH-PRJ. 지은호는 그걸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져요. 고성희의 이니셜 같은 느낌이잖아요. 프로젝트처럼 붙어있고요. 이수빈이 낮게 말합니다.
이거 누가 일부러 남긴 흔적일 수도 있어. 김다정은 더 무섭게 말해요. 맞아. 우리한테 보라고 던진 거야. 그 말이 맞다면 이건 증거가 아니라 덫이에요. 누군가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움직이는 순간 범인으로 만들 수 있는 판을 깔아놓은 거죠. 그래서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결심합니다. 증거를 쥐고 뛰지 않아요. 대신 결혼식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더 화려하게, 더 공개적으로요. 왜냐면 조용히 움직이면 죽고 공개적으로 움직이면 상대가 함부로 못 건드리거든요. 지은호가 말해요. 좋아. 결혼식 날 우리가 덫을 밟는 대신 덫을 뒤집자. 그리고 그 순간 또 하나의 메시지가 옵니다. 그날 신부가 웃으면 누군가가 울게 됩니다. 지은호는 그 문장을 보고도 웃어요. 웃음이 기쁘다고 웃는 게 아니라 이제는 겁먹지 않겠다고 웃는 거예요. 근데 지은호도 알아요. 이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라는 걸요.